언론노조를 포함한 현업단체에서도 시민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방적 효과를 말씀하셨지만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현격히 약화될 게 명확 변화하고 힘의 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민주당 법안으로 인해서 그런 언론의 견제 기능을 통한 힘의 균형이 현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 힘의 균형의 파괴를 통한 전체 사회적인 통합적인 비용이 시민 피해 보호로 나타나는 총합적인 효과보다 훨씬 크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징벌적 선배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미국에서 과연 이 징벌적 선배제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가짜뉴스가 줄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가짜뉴스의 문제와 징벌적 선배의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의 문제를 자정에 맡기지 못하니까 해도 안 되니까 벌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속은 후련할지 모르나 언론의 문제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에서 입법의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가짜 뉴스의 생산지를 차단하고 허위 정보의 유통을 줄이고 피해적 보상을 강화하고 다 좋은데 거기서 이 법의 효용이 끝나면 저희가 왜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언론의 순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양심적 시민을 대리해서 행하고 있는 언론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의 법 체계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집권당이어서 이런 법률을 추진했으면 민주당이 이거 찬성했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토비의 여지가 너무 많다.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더 누르고 차분하게 공론회장을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이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입장을 좀 재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적인 표현에 대한 어떤 규제로 그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률안을 꼼꼼히 보면서 이 법이 지금 통과됐으면 예전에 최순실 보도는 할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최순실 그 시점에서는요. 제가 그 해외 컨퍼런스 갔을 때 자크 자비스 교수가 비조 강연을 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을 조심하자. 이게 파워포인트 첫 문장이었어요.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용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생각하는 가짜뉴스와 야당이 생각하는 가짜뉴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데서 또 우리 정부 역시도 방통위 등에서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허위조작 정보, 특히 이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 사회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놓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나 형법 조항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이지 망법이라든가 언론법에 갑자기 가짜뉴스를 집어넣는 건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게 거의 대부분 정리되어 있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논의가 가짜뉴스의 목적성, 이것의 방지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입법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허위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허위가 중과실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정보에서 언론이 지지함에 있어서 완전한 정보를 구현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보도자료를 받아서 써도 보도자료를 준 사람이 사실을 왜곡할 때 그것은 검증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추후에 진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간주관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확정적 진실이 언론 보도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허위를 중과실로 놓게 되면 우리가 진실에 다가가는 너무 많은 장벽들이 생기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고의과실 추정 조항이 도입돼 버리면은 이제 피해 주장자인 원고의 입증 부담을 훨씬 덜어주게 되죠. 그래서 소득배상에 대한 남소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지금 이 보도는 허위고 나는 그런 일 없었고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청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남소를 유발하게 되고 피고에게는 이제 엄격한 증명 책임의 지위를 부담한다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해줌으로써 언론 소송에서는 일단 언론사가 불리한 지위를 부담할 것임을 이제 판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건데 과연 그럼 이 추정을 해버리는 조항들이 적절한가? 제목이나 내용 왜곡, 새로운 사실 유추 가능성 이런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 그리고 법률을 위반한 보도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도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정이죠. 그래서 어떤 잠입 취재, 녹취 공개, 기획, 연속 보도 이런 것들도 엄격히 따지면 초상권, 음성권 침해도 다 법률 위반인데 이런 도의적 언론 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고 저는 위축 효과가 훨씬 크고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악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를 쉽게 하지 못하고 소송전이 남발되고 후속 보도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정농단 사태도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스템은 도구라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 이게 어떻게 양날의 검으로 돌아올 것인지도 좀 냉정하게 구차를 그 의지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법률화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일단 법안 처리를 중단하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만드는 사람의 선의대로 결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가를 대단히 면밀히 검토한 뒤에 심사숙고해서 법적 틀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